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트코인 유명 인사이자 모건 크릭 투자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벌써 여러 뉴스에 초청을 받고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재밌게 해석한 CNBC 인터뷰 내용을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뷰 내용에 앞서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몸값이 굉장히 비싸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누구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CNBC, 폭스뉴스 그리고 웬만한 해외 코인 유튜버들의 지금 썸네일을 장식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일단 이름은 앤서니 폼폴리아노라는 분이고요. 뉴욕에 살고 있는 1988년생 이렇게 생긴 남자분입니다. 생각보다 젊죠. 이분에 대해 잠깐 알아보면요. 일단 대학은 벅넬 대학교 경제학과 사회학사 이중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고요. 모건 크릭 디지털과 풀틸드 캐피털 벤처 캐피털의 공동 창립자로 이름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좀 특이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2006년에서 2012년에 US 아미의 마스터 서전 상사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군은 성과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7년 만에 상사까지 올라갔다는 건요, 굉장히 승진이 빠른 겁니다. 그리고 상사는 생각보다 월급도 짱짱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갔다는 거는요, 이라크 여기 2008년도에 이라크 파병도 나가고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또 군대가 적성이 맞았으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승진이 굉장히 빨라서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4년도에 페이스북에도 잠깐 근무했었고 15년도에 스냅챗이라는 회사에도 근무를 하다가 그 이후에 모건크릭 이제 코인 관련 자산 관리 회사를 창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하나만 더 잘한 면을 꼽자면 딱 하나만 꼽자면 굉장히 암울했던 때 2019년 1월 달에 우리로 치면 2023년 1월에 해당이 되겠죠. 굉장히 암울했을 때 전 재산의 절반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럽죠.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식 채권 통화가 상품이 모두 토큰화돼서 블록체인 위에 돌아다닐 것이다. 레리핑크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닙니다. 19년도 1월 달에 폼플리아노도 이렇게 외치고 다녔더라. 이렇게 선견 지명도 있고 행동도 빨랐던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모시고 CNBC 인터뷰 내용을 나눠볼 텐데요. 이제는 익숙하시죠? 여기 앤서니 있고 조 있고 베키라는 이제 여자분이고요. 이분이 폼플리아노입니다. 모시기 어렵던데 조금 비싸졌어요. 제가 농담 삼아 넣어봤고요. 근데 한 달 전에도 이 인터뷰에 또 출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친구는 둘 다 이름이 앤서니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친구 사회자를 앤 그리고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폼 그리고 이 아저씨는 조 아저씨 여자분도 등장을 하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CNBC 인터뷰 그리고 폭스뉴스 여러 군데를 나왔는데요. 폭스보다 CNBC가 훨씬 재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첫째, 이 앤서니 아저씨, 아저씨는 아니죠. 앤서니와 이 조 아저씨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둘째, 제가 볼 때 이 조 아저씨는요.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솔라나도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유식한데 비트코인까지 들고 있으면요. 질문이 굉장히 세련되게 나갑니다. 다른 데 폭스나 다른 데 가면요. 비트코인이 뭐냐, 반감기가 뭐냐 이런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CNBC에는 질문이 굉장히 세련되고 재밌다. 좀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 아저씨 뒤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십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앤서니가 스쿼트박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게 프로그램 이름인 것 같아요. ETF가 승인된 지 한 달 만에 48,000불을 돌파했네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을 때 아마 지금 5만 불 넘었잖아요. 근데 48,000불을 이제 막 돌파를 했던 것 같습니다. 팜 인베스트먼트의 창업자 폼폴리아노님을 모십니다. 굿모닝 하니까 폼폴리아노도 좋은 아침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침에 찍었나 봐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잠겼고 특히 이 사회자가 앵커가 말이 꼬이는 거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못 본 새 큰 상승이 있었네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무슨 얘기했지? 뉴스를 팔라? 아니 소문을 팔라? 아니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라였잖소. 굉장히 말을 버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ETF 그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ETF 뉴스에 팔았어야 됐지 않소?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살 때 아닙니까? 바이 할 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폼폴리오노가
굉장히 공손하더라고요. 이제 대답을 잘 하던데요. 네, 좋은 판결이 있었죠. 이 판결은 이제 ETF를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폼플리아노가 이제 마치 레이블 하듯이 속사포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월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사랑하지요. 굉장히 명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레이블 시작하는데요. 일단 ETF 역사를 얘기합니다. 역사상 ETF 개수가 총 5,500개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 거죠. 근데 런칭 후에 한 달 만에 30억 불, 한국 돈으로 하면 약 4조 정도의 총 자산 운용 규모를 얻은 운용사는 블랙락과 피델리티 뿐이다. 한 달 내에 지금 ETF, 비트코인 ETF가요, 30억 달러를 돌파를 했던 겁니다. 총 자산 규모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ETF가 지금 팔려나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3위, 4위, 비트와이즈, 이제 아크 투애니언 쉐어즈도 3위, 4위인데요. 요 자산 운용사들도 이번 주 내로 10억 달러가 이제 돌파할 것이다. 그러면 ETF의 하루 순증, 플러스랑 마이너스 제해서 올라가는 순증이 하루 만에 5억 불이다. 하나로 계산하면 약 6,500억 원인 거죠.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하루 공급은 900개 밖에 채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약 6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매일 수요가 공급량의 12.5배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 ETF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요가 하루에 채굴되는 거에 12.5배를 사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고 배길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앤서니 사회자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중에 블랙락이 30억 달러 뭐 가져갔고 하니까 폼플리아노가 이제 제지를 하면서 정확하게 수정을 합니다. 블랙락이 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게 미국 달러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틀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블랙락이 40억 달러, 한 5조 정도 될 것 같아요. 피델리티가 35억 달러, 그리고 비트와이즈와 투애니원 쉐어즈가 이번 주에 10억 달러 찍을 겁니다. 이만큼의 자산 운용 규모를 갖추고 비트코인을 이제 사서 팔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자 앤서니가 다시 묻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1트릴리언 달러더라. 1조 달러가 넘더라.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300조 정도 되겠네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또 폼폴리아노가 막 랩을 하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부분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80%는 지난 6개월간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즉 20%인 200빌리언, 그러니까 한 300조만이 이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양입니다. 80%가 뭐 사고 팔지 않았으니까 20%만 거래가 가능한 양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 아까 그 한 20% 되는 거에 그거의 5%를 한 달 만에 30일 만에 ETF 친구들 블랙락,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투애니언 쉐어즈가 흡수를 한 거죠. 이제 월가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거래 가능한 거에 5%를 한 달 만에 ETF 운용사들이 빨아들여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월가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표정을 왼쪽을 보면서 조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씩 웃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웃었을까요?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앤서니가 지금 조가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흡족해하는 조를 바라보면서 조 형, 이 대목에서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자, 무슨 대목이었나요? 지금 월가의 사랑 거래 가능한 100으로 놓으면요. 그 중에 5개를 한 달 만에 이 블랙락 피델리티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지금 포모가 오는지 느껴지시나요? 하니까 지금 흡족해하는 조를 바라보면서 이 대목에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지금 다 빵 터지고 웃더라고요. 조 형 들고 있다는 거죠. 당신 들고 있으니까 기분 좋은 거 아니냐?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조가 티를 안 내면서 진지하게 월가가 가져간 5%가 나는 많다고 생각지 않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폼폴리아노가 씩또 웃으면서 한 달 만에 5%인데 많지 않다고요? 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런데 조가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 아저씨 재밌어요. 일단 많이 사는 사람들도 원래 있잖아요. 쉽게 사고 말고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ETF를 사서 1년 새 2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47,000불을 유지하면 이때 당시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유지하면 화폐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이 형이 설마 비트코인을 팔았나? 솔라나 팔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ETF 사서 1년 새 2배가 된다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 2배가 넘을 거란 건 당연하게 1년 세잖아요. 이미 25년 이제 가서 뭐 2배가 늘 거란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요. 2배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47,000불에 유지를 하면 좋겠다. 화폐로 쓰면 좋겠다. 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팔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게 되면 나중에 한번 업데이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폼플리아노가요. 이 말을 받아서 준비한 말을 이어갑니다. 자,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스닥 지수가 50% 올랐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훨씬 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올인원 펀드라는 게 이제 캐나다에서 출시가 됐는데 그 안에 올인원 펀드에 1에서 3% 정도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ETF를 그냥 집어넣게 자동으로 설정이 됐다. ETF를 직접 사는 건 물론이고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요. 이제 본인의 모든 펀드에 비트코인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효과가 이제 증명되고 있으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 준비한 얘기를 뭐 속사포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 아저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47,000불을 1년간 유지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비트코인으로 피자도 사 먹고 벤츠도 사지 않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는요, 정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안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팔았는지, 맥시멀리스트인지 약간 긴가민가 합니다. 근데 팔았다에 저는 한 표를 하는데, 아무튼, 폼플리아노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럽고 멋쩍게 웃더라고요.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 자꾸 47,000불에 이렇게 머물러 있길 바란다. 화폐로 쓰이려면 뭐 이렇게 쭉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폼플리아노가 굉장히 좀 노인 공경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경을 하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진짜 배기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 가격을 더 사기 위해서 가격이 계속 낮길 바란다는 거죠. 이게 혹시 당신이요?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꿋꿋하게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조가 약간 소심하게 목소리가 약간 기어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후에 얼마나 갈 것 같은데 전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포지션이나 약간 감정을 제가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조 형이 1년 후에 큰 돈 들어온다. 반대로 지금은 좀 큰 돈 나갈 게 있어서 쓴 것 같다. 팔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1년 후에 얼마 갈 것 같은데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폼플리아노는 엄청 오르겠죠. 수요가 공급보다 12.5배가 많고 반감기가 오고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또 외웠던 걸 막 속사포처럼 얘기를 하니까 예, 중략을 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꽤 나는 개런티한다. 엄청나게 오를 거에 엄청 보증을 하고 확신을 한다.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조가 약간은 민망해하면서 갑자기 화제를 전환합니다. 베키, 아까 그 여자분 있었죠? 편의상 이제 백이라고 칭할 건데요. 베키, 반감기를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그거? 이제 등장을 합니다. 편의상 백, 이거 보고 웃으신 분들은 아마 저랑 세대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있잖아, 베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조 아저씨가요. 천국 간다랑 비슷한 거, 그 반감기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누군가를 뭐, 남겨두고 나는 올라가는 뭐, 천국 간다랑 비슷한 말 뭐 있잖아, 그거. 하니까, 이 베키가, 하다가, 또 랩처, 이렇게, 랩처라는 단어, 이게요, 휴거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하늘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가, 또 랩처, 예, 그거 맞아. 그게 반감기가 랩처 같은 거지. 당신 강경파잖아. 신도잖아. 그러니까 종교에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반감기는요, 비트코이너들에게 휴거와 같은 거지. 어마어마한 뭐 종교, 뭐 이슈 같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뭐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앤서니 이제 사회자가 워워워 끼어들면서 폼플리아노 좋아. 당신은 황소, 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뜻할 때 불이라고 하잖아요. 황소이면 또 오너다. 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소. 근데 앞으로 걱정되는 게 뭐요? 혹은 잘못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비트코인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플리아노가 자산들의 리턴이 걱정된다. 이 부분은 어떤 채널에서도 제가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잘라버렸는데요. 왜 잘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산들의 리턴이 걱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사이즈가 커져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없는 커뮤니티가 리밸런싱을 시도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주식이랑 부동산 채권 들고 있는 커뮤니티가 리밸런싱을 어떻게 시도할까요? 당연히 재정 좋은 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자산의 1에서 5%를 비트코인으로 넣으라고 한다면 리밸런싱을 어떻게 할까요? 주식을 팔아야 될 거다. 이 목적어는 얘기 안 했는데요. 팔아야 할 거다 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주식을 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을 막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 다 자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앤서니도 나중에 끊어버립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요. 아마도 많은 자들이 은퇴를 위하여 비트코인을 사야 함을 이해를 한다면 주식을 이렇게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뒤에 말은 아마 팔아야 한다 일 것 같은데 제가 추측을 한 겁니다. 중간에 앤서니가 끊어버립니다. 말을 끊으면서 당신은 이제 화제를 아예 바꿔버린 거죠. 그 말인즉슨 아직도 미국 주식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한창 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직까지는 자산 시장이잖아요. 근데 자꾸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앤서니가 끊어버린 겁니다. CNBC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 폼폴리아노,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말을 끊어버렸다. 그러면서 화제를 전환하는데 당신은 캐시우드의 비트코인 최저 가격이 50만 달러 갈 거라는데 동의하진 않지. 만약 크게 오른다면 이거 은퇴 가능한 건가? 이러면서 약간은 부드럽게 이제 화제를 전환을 합니다. 그거는 뭐 50만 달러는 시간에 달렸죠. 50만 불은 아마도 10년 내에 가겠죠. 당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앤서니가 그치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언니도 뭐 10년 내 갈 거라고 예상했을 거야. 근데 폼폴리아노가 이제 덧붙입니다. 그러나 50만 달러 가는 건 전혀 미친 일이 아니다. 작년에 나스닥도 50% 올랐잖아요. 비록 뭐 매년 50%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미국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데 이건 당연한 거다. 미국 빚 이자만 1조 달러다. 이거 비디오 게임에서 보는 숫자지 않소. 이렇게 분모가 하락할 때 이게 분모가 이제 그 미국의 빚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산의 가치, 즉 분자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가치의 끝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가격에 뭐 0을 이제 뒤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0 집어넣는 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한대로 오른다는 거를 이제 폼폴리아노가 강조를 합니다. 근데 앤서니가 급하게 이제 이거 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뭐 미국에 빚이 많고 뭐 돈을 많이 찍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갑자기 마무리를 하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인터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인간 지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을 조금은 그래도 했었어요. 근데 어, 둘러보니까요. 비트코인이 5만 불을 돌파해도 대중은 다행히도 큰 관심이 없다는 걸 제가 여러 채널과 데이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엘리오 트레이드 예전에 그 알렉스 베커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139만 명의 뭐 인플루언서이자 뭐 세력인 거고요. 이분은 엘리오 트레이드는 한 60 몇만 명 되는 게임 개발자입니다. 뭐 슈퍼버스도 만들었고 뭐 니오도쿄도 만들었고 이렇게 자기들 뭐 그런 패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튼 엘리오 트레이드가 이제 이렇게 5만 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5만 불 비트코인 같지만 개인 투자자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나는 놀랐는데 아마도 80억의 인구들이 조만간 이 기회를 뭐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당황되고 허둥지둥 될 게 이제 명확하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명확하고 그러나 우리 고인물들, 디젠스는 고인물들은 이미 이 굉장히 큰 파도의 물결, 그러니까 이 자산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는데 이제 어헤드 굉장히 앞에 들어와서 이미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 굿모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관심이 없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서 제가 최근 5년간 전 세계 기준으로 또 한국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비트코인 한번 쳐보니까 이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구글 트렌드 비트코인의 사람들이 찾는 이제 횟수가 그 지수로 해서 나오고요. 21년도 4월 달이 뭐 세계적으로 보나 한국으로 보나 요때가 최고점, 이때를 100으로 놓고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관심도를 나타낸 걸 보면요. 일단 요때 그 1월 한 10일쯤에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세계적인 관심은 이제 21년 4월을 100으로 놨을 때 세계적인 관심은 47이었고요. 한국이 38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2월 13일 기준으로 세계적인 비트코인 관심은 13, 그리고 한국은 9. 거의 이건 뭐 비트코인에 대한 뭐 이걸 찾아보질 않는다는 얘기죠. 전혀 관심이 없더라. 참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2019년도에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정말 큰 불확실성에 베팅을 했고 이제서야 그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19년 7월 기사고요. 재산의 절반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했는데요. 심지어 틀렸습니다. 2021년까지 10만 달러 갈 겁니다. 19년도에 이제 왕창 사놓고 21년 불장을 바라봤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공급 제한과 비트코인의 공급 제한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나는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명 인플루언서가 됐고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이게 팩트인 거죠.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글로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건 19년 1월 달 기사입니다. 주식, 채권, 통화 상품 등이 토큰화 될 것이다. 굉장히 성견 지명이 있었죠. 이 친구에게 배울 점은요. 아무도 관심 없는 자산에 본인 재산의 절반을 비트코인으로 샀다는 점. 지금처럼 누구나 비트코인을 아는 시기에 들어왔다면 그냥저냥한 일반 개미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의 투자 성공 비결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 시장을 공부했고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준비했으며 적절한 공포 시기마다 매수한 사람이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게 왜 시드머니가 없는지, 왜 공포에 못 샀는지, 왜 남보다 늦게 들어왔는지를 24년도에 최대한 점검하고 보완하셔서 왜냐하면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5년도에는 다들 좋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